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쿠팡 광고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봤다 정도가 아니라 집요하게 분석해서 로아스 1000% 쉽게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광고비를 조금 쓰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쿠팡 광고 돌리면서 뭐 했냐면 광고 집행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광고만 돌립니다. 쿠팡 광고 그냥 켜두면 되는 줄 알고 켜놓고 기다렸을 때는 로아스가 99%가 나왔어요. 광고비를 쓸수록 계속 손해만 나고 있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제 광고표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매출은 1000만원에 로아스는 800%, 1000%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 월 순수익 400만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로아스 100%에서 로아스 800%까지 끌어올리면서 매출은 1000만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 달 아니고 일주일 매출을요. 광고가 없으면 결국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돈만 날립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저처럼 광고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가 쿠팡을 접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난 6년 동안 광고비만 버리면서 살았었거든요. 오늘 정확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광고를 세팅해야 광고비는 적게 매출은 많이 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 광고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막막하기만 했어요. 로아스는 뭐지? 쿠팡 광고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매출이 잘 나오는 거지? 나는 쿠팡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먼저 설명드립니다. 쿠팡 광고를 제대로 하려면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쿠팡 메인 홈에 나오고 있는 배너 광고들 있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면도기 지금 살 관심이 없고요, 레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도 저희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홍보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배너 광고 있죠? 저는 국물 닭갈비 떡볶이가 먹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그냥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은 홍보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정확히 내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게 바로 광고예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딥하게 들어가면 CPC 광고라고 합니다. CPC 광고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여름이니까 선풍기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핸디 선풍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 핸디 선풍기라고 검색을 하고 지금 1등 상품이 이 제품이 나오죠? 하지만 이 제품이 1등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광고예요. 제일 밑에 advertisement라고 AD라고 본 거 있죠? 쿠팡으로부터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업체의 판매 상품으로 일반 상품보다 우선 정렬됩니다. 광고라는 뜻이에요. 진짜 1등은 이 친구예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 친구는 광고다. 그러면 쿠팡에서 CPC 광고라고 하죠. CPC 광고가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클릭당 광고라고 합니다. 한번 이 제품, 광고라고 붙은 이 제품을 클릭할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핸디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고 이 루메나 선풍기는 핸디 선풍기라는 키워드에 지금 광고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릭한다. 그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핸디 선풍기라는 키워드로. 왜 그럴까요? 핸디 선풍기라고 검색하고 광고가 나왔으니까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쿠팡에서 집행할 광고가 뭐다? 바로 이 CPC 광고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힘찬 핸디 선풍기라는 키워드에 500원에 입찰을 해놓고 일 예산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힘순이는 핸디 선풍기라는 키워드에 1,000원에 입찰을 시켜놓고요, 일 예산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힘순 선풍기가 노출이 될까요? 힘찬 선풍기가 노출이 될까요? 바로 힘순 선풍기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입찰가가 1,000원이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셨나요? 클릭당 비용이기 때문에 클릭당 입찰 비용이 높은 순으로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힘순이가 핸디 선풍기 1,000원짜리를 5명이 클릭해서 일 예산 5,000원이 사라졌어. 그럼 그 다음 광고자인 저한테 광고 노출이 되는 거예요. 쿠팡 광고 자리가 제 자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쿠팡 광고를 하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핵심이고 CPC 광고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결국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계속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광고, CPC 광고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로아스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 로아스는 뭐냐면요, 로아스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10,000원짜리 선풍기를 팔고 있고요, 이 10,000원짜리 선풍기 하나 팔아서 남기는 돈은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이 정도의 마진율은 가져갑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선풍기를 팔아서 마진율 40%짜리 제품의 선풍기를 찾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비를 저희가 10,000원을 썼어요. 근데 매출이 10,000원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로아스 100%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광고비 10,000원을 쓰고요, 매출 10,000원이 나오면 매출은 순수익이 아니죠. 하나 팔린 거예요. 그냥 하나 팔린 거 매출
그쵸? 그럼 순수익은 4,000원이죠. 로아스 100%는 결국 뭐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를 10,000원을 썼어요. 매출 20,000원이 나왔어요. 2개 팔린 거예요. 그러면 로아스 200%. 그럼 이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그러면 광고비 10,000원을 써서 매출이 3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로아스 300%라고 하고요. 저희는 하나 팔아서 4,000원 남으니까 3개 팔면 12,000원 남는 거고, 12,000원 남았을 때 광고비 10,000원을 쓰니까 뭐예요? 2,000원 순수익을 남기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아스라는 광고 수익률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쿠팡 광고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요. 바로 엔드로아스라고 합니다. 엔드로아스는 뭐냐면요, 최소 광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최소 광고 수익률. 저희가 10,000원짜리 선풍기에 마진은 40%짜리 제품이에요. 하나 팔아서 4,000원 남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 제품을 광고비를 얼마까지 썼을 때 손해가 아닌데,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엔드로아스를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드리는 마진 계산기 있죠. 이 마진 계산기에 제가 선풍기 제품을 10,000원에 파는데 가져오는 가격이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켓 배송비 2,750원, 쿠팡 수수료를 10.8%를 빼면 하나 팔아서 4,000원, 마진율이 40%짜리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제일 오른쪽에 엔드로아스 240%라고 적혀있어요. 이 엔드로아스가 뭐예요? 저희가 로아스를 집행할 때, 광고를 집행할 때 240%가 나왔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똔똔이다. 전문용어로 똔똔이라고 하죠. 손해를 안 보고 있는 그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저희가 로아스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 엔드로아스에 대한 개념도 알았어요. 이걸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왜? 내 제품의 엔드로아스가 몇 %인지를 체크를 하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지 이득을 보면서 팔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쿠팡 광고센터에 들어옵니다. 왼쪽 위에 광고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매출 성장, 신규 구매 확보, 인지도상 등 세 가지의 광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할 건 바로 매출 성장이에요. 신규 구매 고객 확보 광고 구자는 저처럼 매출이 조금 있는 셀러분들에게만 쥐어지는 광고 구자라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지도 상승은 홍보의 영역이에요. 제일 처음에 배웠죠? 그냥 내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다 노출을 시키는 게 홍보고요. 매출 성장은 뭐예요? 내 선풍기를 사는, 선풍기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키는 게 매출 성장이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럼 매출 성장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 매출 성장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캠페인 이름은 힘찬 선풍기 그리고 엔드로아스 240%라고 정해줄게요. 이 엔드로아스를 꼭 캠페인 이름에 적어주셔야 돼요. 왜 캠페인 이름에 적어주셔야 되냐면 이 캠페인 이름에 있을 때 광고가 집행이 되고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동 상품 설정과 AI 스마트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저희 쿠팡 광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AI 스마트 광고, 두 번째 매출 최적화 광고, 세 번째 수동 키워드 광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스마트 광고, 두 번째는 매출 최적화 광고, 세 번째는 직접 입력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와 입찰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으면 힘찬이는 핸디 선풍기라는 키워드에 뭐예요? 500원에 입찰하겠다라고 저희가 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동 광고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AI 스마트 광고, 매출 최적화 광고, 수동 키워드 광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광고를 해야 될까요? 저희 제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제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광고 비법을 다르게 가져갈 거예요. 내 제품에 맞게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야 되는지 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을 쿠팡 AI가 대신해주는 게 바로 AI 스마트 광고와 매출 최적화 광고입니다. AI 스마트 광고는 말 그대로 쿠팡 AI가 대신해서 얘는 핸디 선풍기에도 잘 팔릴 것 같고 손 선풍기에도 잘 팔릴 것 같고 냉각 선풍기에도 잘 팔릴 것 같고 이 선풍기에 관련된 모든 키워드에 쿠팡 AI가 알아서 키워드에 저희 돈을 입찰시켜주고 낙찰시켜주는 거예요. 쿠팡이 입찰시켜주면 거기에 맞게 저희는 효율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쿠팡이 알아서 쿠팡 광고를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쿠팡이 알아서 해줘서 효율이 잘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안 나온 경우 제가 모르는 키워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무선 마우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쿠팡 광고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무선 마우스인지 유선 마우스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선 마우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유선 마우스라는 키워드에 저희 제품을 노출시켜요. 유선 마우스라는 키워드에 저희 제품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겠죠. 유선 마우스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무선 마우스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셨나요? 쿠팡 광고가 AI로 알아서 효율 좋게 저희 광고를 만져주는 대신 저희가 모르는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으니 이 효율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면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까지 다 설명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죠.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계속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I 스마트 광고를 해야 되느냐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먼저 잡아봐야 돼요. 처음에 AI 스마트 광고와 매출 최적화 광고 둘 다 쿠팡 AI가 뭘한다? 광고를 합니다. 쿠팡 AI가 저희 키워드 광고 효율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은데 어떤 거 기준으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AI 스마트 광고는 집중하세요. 효율 중심이라고 합니다. 효율 중심. 효율 중심으로 노출이 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노출 중심으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효율 중심은 무슨 뜻이에요? 효율 중심은 말 그대로 한 개가 팔리든 두 개가 팔리든 야, 너 광고비 적게 쓰는 대신 많이 팔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셨나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세팅을 해주겠다가 AI 스마트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 최적화 광고는 뭔가요? 바로 노출 중심입니다. 노출 중심 키워드는 뭐예요? 너 제품 준비만 돼 있어? 그러면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줄게. 만약에 이 제품이 안 팔리면 너 제품 탓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효율 중심에 들어가야 될까요? 노출 중심에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내 제품을 AI 스마트 광고로 할지 아니면 매출 최적화 할지 둘 중에 뭘 해야 되는지는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마우스를 5만원에 팔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다 마우스를 얼마에 팔아? 만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마우스를 5만원에 구매하지 않겠죠? 고객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첫 번째, 고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가격에 맞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불사자에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판매할 키워드 무선 마우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요. 그럼 쿠팡 분석에 뭐가 나와요? 판매가 분포가 나온다고요. 4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2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가격대가 가장 잘 팔린다라고 프로그램이 분석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이 가격선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들은 다 5만원에 팔고 있는데 내 것만 10만원에 마우스를 팔아? 아무도 안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건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광고가 뭐예요? 저희 제품을 상위로 끌어올리겠다죠. 고객을 꼬실 상세 페이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광고로 노출을 시켜봤자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는다면 정말 10분 만에 돈 주고 30만원에 맡기는 퀄리티를 AI로 뽑아내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바로 찍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예를 들어 쿠팡에 들어가서 제가 깔창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깔창이라고 검색하면 상위에 나오는 깔창애들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구름깔창 하면서 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제품도 이렇게 똑같은 깔창인가요? 그렇다면 광고를 해봤자 안 팔려요. 왜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제 제품을 사요? 고객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1, 2, 3번을 사지 왜 여기 있는 제 제품을 똑같은 데 사요? 내 제품에 과연 차별성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한다, 내가 가격도 안 맞고요, 상세 페이지도 별로고요, 차별성도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AI 스마트 광고를 집행하세요. 그게 아니다, 난 준비가 다 돼 있는 완벽한 제품이다 했을 때 매출 최적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수동 광고는 언제 하나요? 수동 광고는 이 매출 최적화와 AI 스마트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효율이 안 나올 때, 그때 한 달간의 데이터 중에 아무리 효율이 안 좋더라도 효율이 좋았던 키워드들은 다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로만 가지고 수동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에 들어오셔서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캠페인 이름까지 설정을 했다. 그럼 광고 그룹 이름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할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 광고 예산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광고 예산 설정을 5만원으로 세팅하라고 해요. 5만원. 왜 5만원으로 세팅하라고 할까요? 쿠팡 광고 이거 찐 셀러들밖에 모르거든요. 이거 진짜 지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밖에 모르는 정보인데, 이 쿠팡 광고는 예산 소진순이에요. 예산 소진순이 뭐예요? 일 예산이 큰 애들부터 노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일 예산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쿠팡이 돈 잘 쓸 셀러들한테 제품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들 어떻게 광고 세팅을 하는 줄 알아요? 만원, 3만원 이렇게 세팅합니다. 저희는 그때 5만원에 세팅하자고요. 5만원에 세팅을 합니다. 5만원에 세팅을 하시고요, 저희는 자동 운영의 매출 최적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광고 수익률을 저희의 엔드로워스의 2배로 해주세요. 저희 방금 엔드로워스가 240%였죠. 그럼 저는
480%로 세팅을 할 겁니다.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광고 효율을 잡아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광고 생성이 끝이 납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은 매출 최적화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매출 최적화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AI 스마트 광고도 저희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쿠팡 광고 판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품을 AI 스마트 광고에 넣어놔도 모두 다 잘 팔리지 않습니다. 100개를 넣어보신 분도 결국 쿠팡이 AI 스마트 광고 안에서 밀어주는 제품은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꿀팁 전달됩니다. AI 스마트 광고로 들어가서 효율이 잘 나오는 제품들을 매출 최적화로 옮기신다면 광고비는 적게 쓰고 매출은 높게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정보들, 오늘 많이 나가요. 핵심 정보들 설명드릴 건데요. 쿠팡 광고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쿠팡 광고를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세팅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언제 광고를 세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쿠팡 광고 디벨롭이라고 합니다. 그냥 쿠팡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쿠팡 광고를 해놓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저희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해요? 효율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쿠팡 광고가 좋아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쿠팡 광고를 설정만 해놓으시고 아 왜 안 팔리지? 제발 잘 팔려라 쿠팡 신이시여 하시는데 그럼 안 팔려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쿠팡 광고 세팅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 세팅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전자책을 다 적어놨어요. 전자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쿠팡 광고는 광고 세팅에 대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쿠팡 광고 세팅은 뭐예요? 제품을 올리자마자 할까요? 아니면 쿠팡 윙에서 해야 될까요? 로켓크로스에서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기본적으로 리뷰 확보가 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쿠팡 광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 제품을 상위로 노출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저희 제품을 상위로 노출시킨다면 고객들은 클릭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아, 이 제품 진짜 좋아 보이는데 후기가 하나도 없네? 그럼 나 이 제품 안 사야겠다. 또 어떤 말을 해요? 이 제품 사려고 했는데 후기가 별로 안 좋네? 안 사야겠다. 무슨 뜻이에요? 고객들에게 구매 결정을 짓는 핵심은 리뷰라는 거예요. 리뷰. 그럼 이 리뷰를 저희는 지인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돼요. 5개라도요. 지인분들을 통해서 내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실제 내 제품을 써보고 후기를 한번 남겨줘. 좋게 남겨주면 땡큐 라고 부탁을 드려보세요. 이 리뷰 확보가 된 다음에 광고를 노출시켜야 광고가 되어도 판매가 일어나는 거지, 이 리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품이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인들한테 부탁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찜하기 버튼입니다. 찜하기 버튼은 뭐냐면요, 저희가 하나의 제품을 들어갔을 때 오른쪽 위에 찜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냥 구매해주는 게 아니라 이 찜하기 버튼을 누르고 구매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지인들이 구매해주는 것보다 저희 제품의 광고 노출도가 더 살아날 겁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쿠팡 광고를 세팅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을 때 본인에 맞는 쿠팡 광고인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쿠팡 광고 세팅은 어렵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게 쿠팡 광고를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AI 스마트 광고, 준비가 됐으면 매출 체크 광고.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산 설정을 남들보다 많이 해줬을 때 노출이 더 잘 된다라는 팁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이 쿠팡 광고를 디벨롭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쿠팡 광고 전자책, 방금 살짝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전자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전자책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고정 댓글에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해요.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전자책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제품을 소싱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읽으신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다 남겨주세요. 그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Q&A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료로요. 혼자 온라인 셀링을 하면 결국 막막하잖아요. 사소한 게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밤이 새서라도 모르는 거 모두 답변 드리고 라이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 단톡방 꼭 들어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